2024년은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발전이 가장 큰 화두였다면 올해는 이런 AI 기술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해입니다. 이미 AI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주는 6가지 툴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툴을 본인만의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려는 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포스팅이나 이메일이나 보고서 같은 업무용 문서를 작성할 때 AI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생각보다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지 생성 기능인데요. 저도 이미지 생성 영역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지 프롬프트를 쓰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원에게 보고서를 써달라고 할 때는 이메일이나 슬랙 메신저 같은 걸로 요청사항을 텍스트로 정리해서 지시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생성하고 싶을 때 텍스트 프롬프트를 쓰는 행위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이미지나 디자인을 요청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글로만 원하는 이미지나 디자인을 요청하지 않죠. 아마도 들어갔으면 하는 디자인 에셋이나 레퍼런스 이미지 같은 걸 첨부하면서 설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각적인 작업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만으로 요구사항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구글에서 출시한 위스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랩스탁 구글에 들어오셔서 Experiments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섹션에 위스크가 있습니다. 요거 Try it now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 새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위스크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이미지를 묘사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피사체, 장면, 스타일 이렇게 3가지 요소를 이미지로 인풋을 하면 그걸 조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치 우리가 디자이너한테 업무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스타일은 어떤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지 레퍼런스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생성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 버튼에 보시면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이렇게 로드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캡슐 장난감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장면은 기본이 될 디자인 템플릿이나 배경 이미지 같은 걸 설정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요거는 또 위에 보시면 주사위 버튼이 있습니다. 주사위 버튼이 랜덤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추천으로 이 장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피사체는 곰 말고 제가 직접 이미지 업로드로 해서 제 유튜브 프로필 사진을 선택하고 한번 디자인 작업을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얼굴 그리고 랜덤으로 생성해준 이 눈에 뒤덮인 산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로는 캡슐 인형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에게 요청할 세부 정보를 메시지로 넣으시고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위스크에서 바로 이 3가지 요소를 고려해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세부 정보로는 예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하고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됐네요. 여기 보시면 제 프로필 사진이 주황색 배경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캡슐 장난감도 플라스틱 커버를 주황색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제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검은색 계열의 티셔츠를 입혀줬고 그 다음에 인형 캐릭터도 나름 헤어스타일도 유사하게 이렇게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는 이 장면을 활용해서 여기 자세히 보니까 그냥 산이 아니고 치즈로 만들어진 마을이네요. 그래서 치즈 산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프롬프트를 일부 수정을 해주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치즈로 이루어진 산을 묘사를 했는데 요거를 일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치즈랑 스노우를 엔드로 묶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치즈랑 스노우 눈이 같이 표현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디자이너에게 작업물을 받았을 때 뭐 버전 2, 버전 3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싶으실 때 눈치 보지 않고 여러 번 프롬프트 수정을 통해서 디자인 작업을 재차 수정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텍스트만 가지고 이미지 생성을 요청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직관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데요.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위스크를 나만의 디자이너로 활용하셔서 필요한 느낌의 이미지를 생성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스크도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이미지 생성 AI처럼 텍스트를 원하는 형태로 기입하는 거는 잘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피사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A4 용지에 피라미드를 그리고 숫자 %를 4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스타일을 지정해서 텍스트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인포그래픽 스타일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선택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포그래픽 이미지가 생성이 됐고, 이 인포그래픽 스타일로 퍼센트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피라미드를 바탕으로 이미지 생성을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5%, 10%, 25%, 60% 로 요청을 했는데, 일단 이 섹션도 여기는 3개밖에 나눠져 있지가 않죠. 우리는 4개로 나눠주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5, 10, 25, 60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숫자가 뒤죽박죽으로 표현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프롬프트 들어가 보시면 퍼센티지 밸류가 5%, 10%, 20%, 60% 이렇게 써주긴 했는데, 이 이미지 생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구현이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나 텍스트를 정확한 위치에 삽입시켜주는 작업은 아직 하기 힘들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지금 이 캐릭터가 제 얼굴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뭐 피부톤이나 이런 걸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혀 다른 이미지가 생성이 되죠. 이게 입력된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이미지도 여기 텍스트 프롬프트를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로 제 이미지를 변환을 시켜주고, 그러면 또 이런 다른 이미지들도 다 텍스트 프롬프트가 존재하죠. 요거를 조합해가지고 최종적인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캐릭터나 인물 같은 걸 똑같이 유지를 시켜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품 상세 페이지처럼 내가 입력한 제품의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싶을 때는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제품 상세 페이지 같은 걸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Cartive입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상세 페이지용 제품 사진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제품 촬영이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이 스튜디오에 가서 하루 종일 제품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Cartive를 활용하면 이런 수고로움을 덜고 다양한 제품 컨셉 사진이나 동영상을 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Cartive.com에 들어오셔서요, Get Started 누르셔서 회원 가입 해주시면 되고요. Cartive는 참고로 유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7일 동안 트라이얼 기간을 제공해주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라이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처음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프로덕트 탭에 들어오셔서 Add New Product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Add New Product를 하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스탠더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줄 건지, 아니면 Immersive라고 해서 3D 모델로 바꿔주는 제품을 생성할 건지를 고르시고, 이제 제품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프로덕트 아이템을 먼저 생성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를 생성한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미지를 그냥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업로드 해주실 때 고화질에 제대로 이제 딱 제품만 찍힌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디테일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으면 그 다음에 넥스트 하시면 프로덕트 디테일에 제품 이름이랑 유닛을 뭐 센티미터로 해서 이 높이, 넓이, 그리고 뎁스 이런 걸 다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지가 제대로 인식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잘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추가를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스타벅스 텀블러를 하나 가안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덕트를 넣어주신 다음에 프로젝트에 가셔서 이제 다양한 컨셉의 제품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All View로 해서 사진 그리고 제품을 선택하는데, 제가 만든 스타벅스 텀블러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Generate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제품이 들어간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리뷰 퀄리티고, 파이널 다운로드를 하면 좀 더 고화질로 생성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카페 백그라운드에 이 텀블러를 놓아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것도 구현을 해주죠.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서프라이즈 미를 누르셔서 다양한 랜덤 프롬프트를 제안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비디오도 생성을 해볼게요. 한번 제너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면서 제품을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홈에 오시면 여러가지 레퍼런스 이미지 예시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360도로 제품이 도는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제품을 다양한 각도로 구현을 해서 이렇게 5개를 합쳐서 만드는 제품 사진도 구현하실 수 있고, 뭐 이렇게 모던 실루엣 시리즈 이런 것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만들려면은 지금 3D 모델로 생성을 해야 되네요.
이 3D 모델링은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모델링 요청하시려면 $29를 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제가 아이폰으로 그냥 대충 바닥에다 놓고 제품 사진을 찍었는데 좀 더 흰색 백그라운드에서 조명 처리가 잘 된 형태로 제품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요거 가지고 활용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제품 이미지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해주는 이 제품으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품 사진이 좀 더 잘 찍혀 있으니까 이 제품 이미지도 좀 더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초에 제품 이미지 하나만 제대로 찍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다양한 제품 이미지를 스튜디오가 아니라 집에서 내 노트북만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이미지 생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지보다 더 설득력 있는 컨텐츠가 바로 영상이죠. 그래서 소라나 VO2 같이 영상을 제작해주는 AI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 생성 AI는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활용을 하기에는 아직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반면에 영상 편집은 AI가 확실히 도와줄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AI를 활용해서 한국어 영상 편집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바로 브루입니다. 브루는 제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초창기부터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점점 AI 기능들이 추가되고 개선되고 있어서 유료 버전으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툴입니다. 꼭 크리에이터가 아니시더라도 업무를 하시다 보면 영상으로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서 제공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영상 제작 자체를 업으로 삼고 계시지 않으면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걸 배워서 편집하시기에는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죠. 브루는 이런 영상 편집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서비스입니다. brew.ai로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거든요. 새로 만들기 버튼에서 PC에서 비디오, 오디오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고 촬영한 영상을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샘플 비디오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음성 분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설정해 주시고 엔진을 오픈AI 위스퍼로 설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음성 분석을 요청을 하면 이 영상에 들어간 음성을 분석해서 한국어로 스크립트를 바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통 파이널 컷 같은 데서 이렇게 영상 편집 툴 보시면 밑에 타임라인 생성돼가지고 그걸로 조작하면서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편집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브루에서는 한국어로 애초에 스크립트를 작성해주고 그 한국어 스크립트를 조정하면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분석이 완료되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음성 분석이 완료됐는데요. 그럼 이렇게 지금 자막도 바로 달아주지만 자막 말고도 이렇게 한글로 지금 작성이 됐죠. 그럼 요거를 이 딥시크 모델이 그 다음에 자막을 다음으로 넘겨주고 싶으면 이렇게 쉬프트로 해서 다 선택을 해주시고 클립 나누기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컷별로 자막도 나눠주고 요게 실제로 그 최초의 그 음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워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X 버튼 해서 삭제해 주시면 그 길이만큼 그냥 삭제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요거는 제가 컷 편집을 다 해놓은 거라서 무음 구간 같은 게 별로 없긴 한데 원래는 영상 제작을 하시면 비어있는 공백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요런 게 있을 때 요거 누르시고 무음 구간 줄이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요렇게 무음 구간을 0.16초에서 0초로 이렇게 바로 삭제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편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직관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AI 목소리라는 기능도 추가가 돼서 여기서 AI 내 목소리 만들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료로 이렇게 내 AI 목소리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장 30개 정도를 읽게 시켜요. 그럼 그 문장 30개만 읽으면 내 목소리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성을 하면 뭐가 좋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단어를 잘못 발음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재차 녹음하는 게 아니라 이 AI 목소리로 더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AI 목소리 클립 삽입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이제 내 목소리를 이렇게 제가 생성한 걸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풋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챗GPT는 신기한 생성형 AI입니다. 네, 뒤에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챗GPT는 신기한 생성형 AI입니다. 기본적으로 톤이 비슷하긴 하죠. 그러면 뭐 제가 챗GPT를 잘못해서 뭐 클로드라고 발음을 했다 하면 이렇게 해서 넣은 다음에 여기 챗GPT는 요 부분만 가져다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챗GPT는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브루의 AI 기능을 활용해서 손쉽게 영상 편집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브루는 무료 버전에서 월 120분까지 아까 그 음성 분석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짧은 영상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무료로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 무료로 먼저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콘텐츠 제작 말고 마치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내가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 언제든 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AI가 바로 Rewind AI입니다. Rewind AI는 내 컴퓨터 화면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기록을 해놓고 내가 원할 때 돌아가서 활용하거나 또 그 화면들에 대해서 AI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rewind.ai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기 이메일만 기입을 해주시면 바로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은 맥이랑 iOS만 가능한데요. 향후에 윈도우 버전도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실행을 해놓으시면 이렇게 버튼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지금 공유 중이라는 게 뜨게 되고 여기 지금 제가 스크린 캡처랑 오디오 캡처를 둘 다 활성화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화면이랑 음성이 다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녹음되고 있는 정보는 다 제 로컬 파일로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뭐 리와인드 서비스 측에 공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브루로 내가 편집을 다 했는데 편집하기 전에 이전 버전을 다시 확인을 해서 활용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이제 Search Rewind 요거를 눌러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Shift Command 그리고 드래그 아래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바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내가 브루로 작업했던 이 화면으로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편집해가지고 없어진 화면이다. 근데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가져다가 어디에 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복사하시고 나오셔서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크린 캡처 화면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갔을 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캡처하신 다음에 이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셀렉트를 해서 복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직접 스크롤을 끌면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앱을 선택하셔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브루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그냥 챗GPT 이렇게 쳐가지고 챗GPT가 화면에 보였던 순간을 바로 접근을 해서 가져와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저장하지 않았거나 이미 다른 데이터로 덮어 씌워진 정보도 가져다가 바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내가 언젠가 봤던 정보인데 까먹은 정보가 있을 때도 손쉽게 앱별로 필터링을 해서 찾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내가 직접 다 돌아가서 찾으실 필요가 없고요. 자비스한테 물어보듯이 Shift Command 슬래시를 하시면 이렇게 채팅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내 컴퓨터 화면에서 일어났던 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루커 스튜디오 튜토리얼에서 빅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Materialized View 쿼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쿼리를 다시 접근하고 싶은데 제가 어디다가 저장을 해뒀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이 Rewind에게 물어봐서 파일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Materialized View 쿼리에 대해서 문서를 찾아달라 라고 요청을 해보면요. 이 Materialized View 쿼리가 들어간 화면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 중에 이렇게 문서가 있네요. 그럼 문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워드 파일로 지금 Materialized View 쿼리가 작성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다운로드 폴더에 생성이 되어 있네요. 그럼 요거를 내가 파인더에서 다운로드 가서 Materialized View 쿼리를 찾아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wind 앱만 있으면 이제 내가 컴퓨터에서 봤던 정보는 다시 찾기 위해서 헤맬 필요 없이 AI와 질문을 하면서 바로 정보를 찾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Rewind는 무료로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리코딩을 직접 다시 타임머신 타듯이 돌아가면서 확인하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AI로 활용한 검색 측면에서만 좀 리밋이 있기 때문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고 유용하다 싶으시면 유료 버전 결제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 서비스가 아무래도 스크린 캡처랑 오디오 캡처를 같이 백그라운드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요거를 항시 켜두시면 배터리가 평소보다 좀 더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만으로 사용하고 계실 때는 중요한 작업을 할 때가 아니면 요 캡처 버튼을 꺼서 배터리 소모가 더 많이 되는 거를 방지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드릴 서비스는 유용한 번역 툴인 트랜스입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여준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번역인데요.
있는데요. 기존에도 물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구글 번역 같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었지만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번역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컨텐츠에 바로 자막을 입혀서 볼 수 있는 그런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자막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영상이어서 내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트랜스크립트를 다 직접 뽑아서 챗GPT에 붙여 넣어서 봐야 되면 귀찮아서 솔직히 잘 활용을 하지 않게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을 그냥 보면서 바로 밑에서 번역된 자막을 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럴 때 이 Trans이라는 서비스를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ransy.org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해당하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크롬 사용하고 계시면 크롬 익스텐션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설치하신 다음에 여기 익스텐션에서 트랜스를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트랜스가 잘 뜨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트랜스는 대표적으로 영상 컨텐츠 같은 경우는 유튜브, 넷플릭스, 콜세라, 유데미, 테드 이런 데서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들어오시면 이제 밑에 트랜스 아이콘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눌러주시면 자막을 바로 번역해서 로드를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밑에 한글 자막이 잘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자막을 듀얼로 영어랑 한글을 둘 다 표기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메인 자막 하시면 이제 그 원어민이 사용한 언어로 자막이 생성이 되고, 번역 자막만 하시면 번역을 요청한 언어, 뭐 한국어면 한국어로만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듀얼 자막으로 일단 해놓을게요. 그럼 이제 영어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단어별로 마우스 오버 해보시면 이렇게 단어 정의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요거 이렇게 하트 버튼 누르시면 favorite 해서 나중에 단어 공부하실 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드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드 변경을 하시면 다양한 모드로 이 자막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극장 모드고, 시네마 모드로 하시면 이렇게 화면을 더 크게 하고 오버레이로 이렇게 자막을 표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독서 모드로 하시면 영상은 좀 더 크기를 줄여주고 텍스트를 더 크게 보여주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팟캐스트 같이 화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한 정보성 컨텐츠에서는 이렇게 독서 모드로 확인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복합 모드를 하시면 이렇게 자막도 밑에 달아주면서 위에 타임스탬프를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용한 게 이렇게 쭉 보시면서 관심 있는 쪽으로 타임스탬프를 옮겨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 센텐스를 나눠가지고 듣고 그 말을 직접 녹음해서 연습해보고 또 다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줍니다. 유튜브 말고 콜세라 같은 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콜세라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싶은데 요거를 이제 번역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도 이렇게 트랜스 아이콘이 생성이 되죠. 요거 누르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자막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영상 사이트 말고 그냥 영어로 된 이런 웹사이트 같은 데서도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사를 들어가셨을 때 맥 같은 경우는 옵션 E, 그리고 윈도우는 Alt E를 누르시면 영문 밑에 문장별로 이렇게 번역된 한국어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럽게 아티클을 한글로 바로 번역해서 읽어보실 수가 있겠죠. 이 사이트 번역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설정해 보시면 번역 엔진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 세팅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글 트랜스레이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AI 엔진을 쓰면 좀 더 정확한 번역본을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주고 싶으시면 여기 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AI 엔진을 고를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트랜스에서 직접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번역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뭐 ChatGPT-4를 선택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크레딧을 충전해서 유료로 이 트랜스에서 제공하는 AI 엔진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만약에 이미 ChatGPT API나 클라우드 API를 사용을 하고 계시면 그 API를 여기 우측 상단에서 추가를 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모델을 선택하고 이 API 키를 입력해서 추가해 주시면 내 AI API를 그대로 끌어다가 이 번역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랜스는 무료로 사용하면서 AI API만 내가 지불하면서 번역을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API를 추가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챗GPT 버전, 제가 만든 버전으로 바꿔서 번역을 돌려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비디오 자막 번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엔진을 사용해도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 자막이 좀 아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게 좀 정확하지 않다, 조금 아쉽다 하시면 트랜스에서 AI 서브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이 오픈 AI의 위스퍼를 활용해서 유튜브 자막을 좀 더 퀄리티 높게 생성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28니까 한 달에 한 3,000원 정도 꼴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해외 컨텐츠 많이 보시는 분들은
분들은 구독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참고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AI 어플리케이션은 Harpa AI인데요. Transy가 번역에 특화된 AI 서비스라면 이 Harpa AI는 그냥 웹사이트에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Harpa AI 들어오셔서 Add to Browser 해서 크롬 익스텐션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 버튼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Harpa AI를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번역했던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냥 번역본을 받아보고 싶은 게 아니고 요거를 요약을 해서 읽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맥에서 Ctrl A를 누르면 이렇게 Harpa AI가 바로 창으로 뜨게 되고요. 여기서 땡땡땡 옵션 버튼 보시면 Page Aware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지금 이 창을 이 AI가 바로 인식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인식을 하고요. 여기서 그냥 Summarize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모델은 제가 ChatGPT-4를 선택을 했죠. ChatGPT-4로 요 테크크런치 아티클을 바로 읽어서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내가 ChatGPT로 들어가서 요청하지 않고 Harpa AI를 활용하면 바로 이 사이트 내에서 요약본을 사이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세부 내용을 또 추가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검색어 같은 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요거 누르면 또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챗GPT를 그냥 사이드바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약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를 내가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Ctrl V 눌러서 이렇게 이미지를 캡처를 해주시고요. 바로 Extract Text 버튼을 누르시면 이 차트 정보를 테이블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ChatGPT-4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코드 인터프리터를 활용해서 파이썬 사용해서 이미지 정보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네이버 87%, 유튜브 79.9%, 구글 65.8% 정확하게 지금 텍스트로 다 변환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시거나 할 때 이런 차트를 표로 변환해서 활용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즈 케이스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메일이 있는데 이 이메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예 버튼을 생성을 해주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메일을 작성하다가 Finish Writing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메일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길게 써달라 그럼 Expand를 하면 좀 더 길게 작성을 해주겠죠. 아니면 여기서 내가 어떤 부연 설명을 해서 이메일 내용을 또 수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정해서 마음에 들면 이제 Paste to Page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Gmail에 그 작성한 내용을 바로 넣어줍니다. 그럼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또 내가 수정을 해서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웹상에서 어떤 화면을 보고 있더라도 되게 손쉽게 챗GPT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바로 Harpa AI입니다. 그리고 이 Harpa AI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챗GPT나 클로드의 구독 계정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모델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들이 제공하는 스마트 에이전트라고 해서 유료로 활용해야 되는 모델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웹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챗GPT O3 미니 하이부터 시작해서 O1 프로, O1, 딥 리서치, 심지어 챗GPT S까지 제공을 해주죠. 요게 이제 제가 챗GPT 유료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끌어다가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챗GPT 유료 버전을 이미 쓰고 있으니까 그 구독 비용만 가지고 그대로 끌어다가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챗GPT를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뭐 챗GPT 말고도 클로드도 동일하게 유료 버전 쓰고 계시면 그거 끌어다가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웹 커넥션 말고 뭐 API 키를 입력해서 API 버전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PI는 쓸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챗GPT는 구독하면 그냥 월 구독료만 나가는 거니까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는 이 웹 커넥션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Harpa AI 가이드에 들어와서 보시면 로컬 LLM이랑 연결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올라마를 활용해서 로컬로 내가 AI 모델을 설치하고 무료로 내 로컬 AI를 활용해서 Harpa AI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챗 화면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웹사이트나 웹으로 된 서비스에서 바로바로 적용해서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Harpa AI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AI를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에 잘 결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주는 6가지 AI 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결국 우리가 AI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업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AI로 우리의 역량을 증폭시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가 1인 혹은 소수의 팀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미지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위스크나 카르티브 그리고 블루를 활용해서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구축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웹사이트, 동영상 플레이어, 컴퓨터 화면 전반에서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리와인드, 트랜시, 알파 AI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어떤 툴이 가장 유용할 것 같은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